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친일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의 책은 모든 것의 처음 신화입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끌리는데요. 네, 이 책은요, 한진호 선생님이 지난 2019년도에 발표한 책이기도 한데요. 책의 부제가 제주의 현실을 보는 신화 이야기라는 부제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그 제주 신화를 주제로 아주 다양한 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첫 주에는 신화의 기본기를 다지는 입문서로서 김순지 선생님의 제주 신화라는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책으로는 이 테마로 둘러보는 제주 신당과 산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제주 당신을 만나다라는 책을,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제주 신화와 동아시아 지역의 이 신화에 관한 김선자 선생님의 제주 신화, 신화의 섬을 넘어서다라는 책을 차례대로 만나보았는데요. 오늘은 다시 제주로 돌아와서 지금의 제주와 또 신화를 연결짓는 이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진호 작가는 지난해 제주 동쪽이라는 책으로 이미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제주 동쪽의 신화 이야기인 이 제주 동쪽이라는 책을 지난해 제가 10월 달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진호 선생님은 제주 토박이로서 이 제주 지역을 이해하고 또 존중하는 방법을 잘 풀어내는 분이기도 합니다. 짧게 다시금 작가 소개를 하자면요. 제주의 민속 문화를 연구하는 작가이면서 제주도의 전통 신화와 그리고 또 굿을 컨텐츠로 활동하는 문화예술가이기도 합니다. 굿을 직접 사사하고 연구를 병행하면서 문화과 연극, 음악, 미디어 아트 등 전방위적 예술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분인데요. 2005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과 연출상을 받았고요. 2008년에는 1만 8천여 신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전국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 한국방송대상 지역 다큐멘터리 라디오 부분 작품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는데요. 쓴 책으로는 제주 동쪽, 사라진 것들의 미래라는 책들이 있고요. 또 공저로는 이용옥 신방 봄포리를 비롯한 여러 편의 연구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제주 신화와 구술 컨텐츠로 활동하는 문화예술가가 본 제주 신화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이 책의 부제가 제주의 현실을 보는 신화 이야기인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네, 18,000여 신들의 그 고향이라는 제주는 이 모든 것에는 처음에 그 신화가 있다는 말인 건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주의 모습은 이 신화에서 기반했다는 의미로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현실적 입장에서 제주의 무속과 신화를 해석하면서 최근 제주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대입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경험과 또 연구에 입각해서 신화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 저자의 근본적인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잘 기술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주 사회 이슈와 신화를 어떻게 연결짓고 있나요? 네, 이 책은요, 총 그 4부에 걸쳐서 총 32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주술과 예술 사이라는 제목을 단 1부에서는요, 주술적 사실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신화가 사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제주의 예술과 또 역사를 살펴보면서 풀어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2부 돌의 애니마, 생명을 낳은 섬 땅에서는 제주 무속신앙에 자주 등장하는 돌숭배와 그 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억압과 저항의 상처를 품은 상징으로 여전히 돌숭배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3부에서는요, 바다를 일구는 풍요와 고난의 바람을 주제로 하는데요. 해양 문화를 바탕으로 제주의 내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후를 관장하는 신들이 제주에 어떤 문화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문화들이 지금껏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또 그 계승의 내막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 4부에서는 신성한 힘은 젠더 너머에 있다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제주 신화 속의 젠더 담론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제주의 신화 속에서 성별은 남녀를 가르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화합 그리고 또 상생의 의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자신의 관점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책에서 여러 제주의 신과 또 그 신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2부에서 설명하는 돌의 애니마, 생명을 낳은 섬 땅에서 소개된 제주 돌에 관한 이야기를 꽤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이 중에서 신흥리에 위치한 볼레낭당과 방사탑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서 들려드릴게요. 조천읍 신흥마을 볼레낭당이 있는데 이 볼레낭 할망은 본래 이 마을에 살았던 박씨 집안의 처녀였다고 합니다. 지난 19세기 후반에 처녀였던 박씨가 바다 물질을 나갔다가 겁탈하려 달려든 일본인 선원과 맞닥뜨렸는데 그 사람을 피해서 달아났다가 보리수 나무 덤불 아래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처녀가 한이 얼마나 맺혔을까 싶어서 마을 사람들이 박씨 처녀를 기리는 당을 만들어서 모셨는데요.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이면 지금이 21세기 초니까 100년이 조금 넘은 과거의 일인데요. 신당이 무척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가까운 과거에 세워진 신당들도 있다는 걸 이 사례를 통해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흥마을은 굉장히 특이하게 이 수중 방사탑이 있는 마을이기도 한데요. 한진호 작가는 방사탑이 쌓아 올려진 의미를 역사 속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이 신흥리는 이 해안선이 마을 안쪽으로 깊숙이 휘어진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예부터 왜구의 노력질이 잦았다고 합니다. 관군들이 아무리 애써도 왜구들을 잡는 게 쉽지 않자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댔고 그 결과 왜구를 방비하고 그리고 또 마을의 액사를 막을 겸 이 방사탑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그때가 1898년 1월이었다고 합니다. 이 저자는 방사탑의 기능과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주의 방사탑은 액과 살을 뭉뚱그려 방비하는 시간과 공간의 지킴이다. 이미 말했던 대로 제주 토박이들이 겪어야 했던 2, 3중의 고초 때문에 액이든 살이든 삿된 것이라면 모조리 막고 싶었던 이 간절한 마음이 방사탑을 이룬 돌멩이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에 새겨진 제주 토박이들의 염원은 오래된 전설과 신화 속에서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제주 4.3을 추념하는 백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3의 아픔을 담은 백비와 그리고 볼레낭 할망, 수중 방사탑은 제주가 지는 아픔을 새긴 이 주술적 사실주의의 산물이라고 풀이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볼레낭당과 수중 방사탑에서 4.3 백비까지 제주의 돌 숭배 문화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네요. 책에서는 또 어떤 예시를 통해서 제주 신화와 당문화를 오늘과 연결짓고 있나요? 네, 그 제자리에서 사라진 것들을 통해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제주의 오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또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저자가 책에서 관통해서 다루는 것은 특히 이 난개발에 대한 우려이기도 합니다. 역시 2부에 실린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구럼비 바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돌이 지닌 생명의 창조력, 영원 불멸의 시원성은 제주 토박이들이 지닌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담은 이야기와 수많은 성물들의 오롯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오만과 탐욕은 이미 신성과 멀어졌다. 돌은 그저 깨뜨려 없애거나 건설 자재로나 쓰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세상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들의 고향이니 세계 7대 자연 경관 등을 운운하면서 제주를 자랑한다.
이렇게 모든 것을 깨부수고 난 뒤에 무엇을 자랑할 것이며 어디에 신들이 머문다고 자랑할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책에는 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수산 1, 2에 있는 냇물을 헤엄쳐 왔다는 부부 바위 이야기와 또 역시 그 제2공항 예정지인 신상리의 홀 어멍도를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이 구럼비 바위가 사라진 것이라면 이미 사라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부 바위와 홀 어멍돌은 또 사라질지 모를 대상이라는 건데요. 대상의 파괴는 이 제주 정수의 파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는 본디 신화의 섬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오늘 책도 그렇고요. 또 이달에 소개해준 책들을 통해서 통감합니다. 책방지기에게도 이달의 주제와 책이 정말 각별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4주 내내 이 제주 신화에 대한 책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주 신화는 우리의 역사와 생활 이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주 신화 그리고 또 제주 가치라고 부르는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과연 어떠한지에 대해서 반성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책들이라서요. 꼭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은 우리 제주를 아주 다방면으로 바라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기도 한데요. 시간상 많은 부분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끝으로 한진호 선생님이 이 책을 어떠한 마음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쓴 글을 공유하면서 책 소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 글은 사부로 나뉘어 있지만 문면마다 국가 폭력과 난개발로 인한 제주의 정신문화와 자연 환경의 파괴를 고발하는 사회적 시선이 관통한다. 소위 판타지 열풍의 시대라 불리며 오락과 흥미 일변도로 신화를 바라보는 오늘날의 시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신화라는 것은 당연히 신앙의 부속물이다. 세상 모든 신앙과 종교는 현실의 고난과 문제를 초월적인 힘을 빌려 해결하려는 기원의 산물이다. 다시 말하면 신화야말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제주 신화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왜 필요한지 이달의 책 속의 제주를 통해서 이해했는데요. 그 시간들 덕분에 제주를 바라보는 눈이 한층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제주 신화 책들도 만나고 싶네요. 네, 이번 주까지 제주 신화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다음 주에는 또 꽃피는 춘삼월, 3월이 다가오는 새로운 달인데요. 네. 또 내일이 3.1절이라서 특별히 또 이제 3.1절에 이제 제주의 항일 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 3월을 또 꽉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해가 그 해녀 항일 운동 9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제주의 항일 운동가들이 조금 더 조명받는 네. 그런 연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여성들에 대한 이 항일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음 주에는 다뤄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이라는 책으로 우리 제주 여성들의 그 항일 운동에 대해서 다뤘던 운동가들에 대해서 다루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